안녕하세요. 저는 떡볶이 팔아 아들 의사까지 만든 50대 후반 김성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듣고 피식 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동네에서 떡볶이 장사를 오래 했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저를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거기 그 떡볶이 집 있잖아. 아들 의사라는 그 집.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아들 의사 만들었다는 자랑도 물론 싫지 않지만 저는 제가 떡볶이 장사해서 아들 둘 잘 키워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답니다. 남편도 없이 저 혼자서 키워낸 것이거든요. 애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남편 죽고 그때부터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그래도 떡볶이 가게라도 하나 작게 차릴 수 있는 돈이라도 있었으니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장사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저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이 덜컥 가게 계약하고 장사하겠다고 나섰던 게 신기하기만 해요. 젊었었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뭘 몰랐으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나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당장 가게 계약하는 것부터 아는 거 하나 없이 시작했는데 사기 안 당하고 가게 문 열 수 있었던 게 다행일 정도 아니겠어요? 거기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떡볶이 팔아 아들 둘 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원래 유도로 대학을 갔었는데 부상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도 성격 좋고 긍정적이라 극복을 잘해주었고 대학 졸업하고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 잘 다니더니 아이디어 하나 갖고 나와서 자기 사업으로 독립했는데 그게 또 자리를 잘 잡았지 뭐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답니다. 큰아들은 사업해서 자리를 일찍 잡았으니 결혼도 일찍 했어요. 큰아들이랑 동갑내기인 며느리는 아들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 살던 소꿉친구로 안사돈이랑 저도 한 동네 살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안사돈이 좀 팔랑거리며 다니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긴 한데 저한테 피해주는 것도 없고 장사 한가한 시간에는 찾아와서 그렇게 떠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죠. 같은 동네에서 두 가족이 오래 살았다 보니 큰아들 결혼 전에도 둘째 아들이랑 안사돈이랑도 서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가족으로 엮인 후로는 두 사람이 부쩍 친해졌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성형외과에서 월급 받는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도 안사돈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안사돈이 젊었을 때도 화장품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방문 판매하는 화장품 아줌마 데리고 저희 가게에도 오고 나 쉬는 날 우리 집에 와서 마사지도 받으라고 하고 또 그렇게 팔랑거리기도 했었거든요. 본디 외모에 관심이 많고 꾸미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씀입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니 원래도 귀티나게 잘난 얼굴이기도 해요. 저야 워낙 그런데 관심 없고 자연스럽게 늙는 게 좋은 사람이라 가끔은 그렇게 얼굴에 공을 들이는 안사돈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사람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안사돈이 둘째 아들 병원에 자주 다니며 이런저런 시술 받는다고 할 때도 그러거려니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 뭘 공짜로 해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시켜주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저는 둘째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 가서 받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 한번 가본 적도 없었어요. 아들 병원도 아니고 월급 받고 다니는 병원인데 볼 일도 없는 제가 뭐 하러 가나 싶었죠. 그래도 아들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병원 소개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럼 아들 병원 알려주기도 하고 아들에게 얘기해서 친절하게 잘 봐주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건 했어요. 그렇게 제가 소개해서 아들 병원에 다녀온 사람이 저한테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진규 엄마. 내가 좀 전에 그 병원에 갔다가 생난리가 난 걸 구경하고 왔잖아. 생난리라니?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에 무슨 구경거리가 있었다고 이래. 그 병원에서 얼굴에 뭐 받은 여자가 뭐가 잘못됐다면서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봤는데 그 여자가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 혼자서 아주 그 병원에 다 집어삼킬 기세인 거야. 아이고 저런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래. 어머
설마 그 잘못한 의사가 우리 아들인 거 아니야? 아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 시술을 해준 의사를 세워놓고 아주 발광을 떨더라고. 그 의사도 꽤 젊어 보이던데 그 집 아들은 아니었으니까 걱정 마.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병원 아니라고 해도 거기도 어려운 거야. 안 그래? 솔직히 얼굴에 뭘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부작용 같은 게 심하면 아니 나라도 병원 가서 난리치겠다 싶거든. 아유, 모쪼록 잘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고 말긴 했는데 아무리 아들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괜히 그런 일로 아들 병원이 타격 입어서 아들 다니던 병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은 노파심에 둘째 아들에게 병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저는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난리치던 환자가 안사돈이라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라 너무 놀랐는데 아들은 무심한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우리 병원 다른 의사한테 코시질 잘못 받아서 부작용이 심하셔서 난리가 좀 났던 거예요. 아마 사돈 어른 그렇게 만든 의사는 곧 잘릴 거예요. 둘째 아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점심 김치찌개 먹었어요. 하는 것보다도 무심하게 말하길래 좀 그랬는데 그보다 이상한 게 코 시술 받았다는 안사돈이 그렇게 코를 세게 만지고 주무르고 난리를 쳤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시장에 전복이 하도 좋아 보이길래 좀 넉넉하게 사서 큰아들네 좀 나눠준다고 가져갔더니 마침 안사돈이 거기 있더라고요. 원래 친하게 지내는 사이니 그런 건 개의치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애들 냉장고에 전복 넣어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 안사돈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코를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하면서 가만두질 않고 앉는 거예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코가 새빨개졌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안사돈, 코를 왜 그렇게 만지고 그래요? 얼마나 만졌길래 코가 아주 새빨갛게 됐어요. 알고 있으세요? 아프지는 않으시고요. 아, 이가요? 너튜브에서 봤는데 코가 어떡해지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돈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무슨 내가 어디 그런 거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빨개진 것 같아요. 그거 그만 만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휴, 사돈도 참 예뻐지려면 이런 걸 다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여간 뭘 모르신다니까. 그랬던 걸 제가 분명히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나서 둘째 아들한테 다시 물었죠. 안사돈이 너희 병원에서 코 시술 받은 게 언제쯤이냐?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한 일주일 됐나? 그래. 아니, 그럼 정말 이상한 건데 내가 네 형네서 안사돈을 본 게 다 그 즈음이거든. 며칠 전이었어. 분명 코 시술을 받은 다음이었을 텐데 코를 그렇게 만졌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니? 아유, 엄마 뭘 그런 걸 다 신경 쓰고 그러세요. 사돈 어른이 알아서 하셨겠죠 뭐. 둘째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게다가 평소에 늘 우리 둘째 아들한테 시술을 받는다던데 이번엔 왜 다른 의사한테 받았을까 싶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안사돈을 따로 불렀답니다. 그렇게 불러서 제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니 처음엔 시침이 딱 떼던 안사돈이 결국은 당해내지 못하고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거참 사람 집요하게도 몰아세웠네. 사돈 지금 나 출근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내가 거짓말 좀 한 거예요. 됐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아니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병원 우리 둘째 아들 다니는 병원인 거 몰라요? 괜히 그런 일로 병원 평판 나빠져서 뭔이라도 닿게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요? 아야 우리 사돈 정말 이렇게 승진해서 큰일이야. 그런다고 병원 안 망해요. 걱정 마세요. 사돈 정강한테는 피해 1도 안 가는 거라고요. 아니 그럼 그 의사는 무슨 죄가 있어요? 왜 멀쩡한 코를 못살게 굴어서 죄도 없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요? 그 의사 병원에서 잘릴 거라고 하던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런 거냐고요? 무슨 보상금 같은 거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대체 왜 그런 짓을? 아예 지금 누구 가르쳐요?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이 사람을 자꾸 몰아세우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의사 사돈 총각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의사 사돈 총각이 그 동료 의사 눈에 따시처럼 여기길래 아내가 총대 메고 처리해 준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그만 잡으라고요. 아니 사돈은 지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고요. 안사돈이 그렇게 성질을 팩 부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우리 아들도 다 알고 있었더니 대체 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멀쩡하게 시술 잘 받아놓고 코 못세게 굴어 부작용 생긴 것처럼 하고 난리 쳤던 거 다 사돈 총각이랑 내가 짜고 친 거란 말입니다. 됐어요. 안사돈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무리 그 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할전정 그런 짓을 벌일 애가 아니에요. 이것 보라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을 모르는 거지. 사돈이 그렇게 성인군자 같은 말만 하니까 사도총각이 사돈한테 그런 얘기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사돈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그 의사가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환자들이 그 의사만 콕 지정해서 시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다 그 의사한테만 받으려고 하니까 병원장도 사돈 총각한테 그 의사랑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대요. 병원장도 참 그러네. 그런 식으로 의사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데요. 그러니 사돈 총각이 그 의사를 질투한 낙이 생겼어요. 나더러 그 의사가 뭘 그렇게 잘해주더냐. 나보다 잘한 게 뭐냐 하면서 분해 죽던데요 뭐.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게 빤히 보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안사돈한테 그런 짓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일을 꾸민 거죠 뭐. 일부러 내가 그 의사한테 이 코 시술을 받고 코를 엄청 만져서 부작용나게 만들고 그 난리를 친 거라고요. 아예 다 계획되어 있던 일이란 말이죠. 우리 둘째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가만히 있기만 했겠어요. 그 의사한테 시술 받은 후에 내 코 살피면서 염증 생겼다고 하면서 난감한 척 연기도 잘만 하던 게 사돈 총각이에요. 그 바람에 병원장도 난리 나고 그 의사 잘리게 된 건데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안사돈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 바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했던 말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사돈의 말이 다 사실이냐고 묻는 제게 둘째 아들은 병원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 때보다도 훨씬 무심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세요? 그런 일로 병원 안 망해요. 망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다른 병원 가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잘린 의사도 다른 병원에 금방 취직할 건데요 뭐. 괜히 의사는 줄 아세요? 불법 좀 저지르고 그랬던 의사들도 면허 박탈까지 당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이렇게 난리를 칠 일도 아니라고요. 저 바빠서 통화 오래 못해요. 끊을게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한동안 멍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제가 뭘 문제 삼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였던 거예요. 내 아들이 세상을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고 직업윤리 같은 거 하나 없이 저런 말을 아무리 엄마인 제게 편하게 하는 말이라지만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바로 둘째 아들은 물론이고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까지 불러놓고 크게 한 소리를 해야 했어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니? 둘째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둘째 아들을 먼저 야단쳤더니 낮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처럼 냉소적인 말을 입 밖에 꺼내놓진 않았지만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잘못했다 소리를 할 마음은 없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큰며느리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냐? 너희 어머니 설득해서 사실대로 다 밝히고 잘못된 일 바로 잡으시라고 해라. 아니 이건 아니지 않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눈치를 보니 큰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큰아들은 금시초문이었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서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이 그 자리에서 큰며느리를 타박하는 듯이 말했어요. 장모님은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르신 거야? 아, 기가 막혀서. 그거 사기잖아, 사기. 사기? 아, 그래, 그 사기. 네 동생도 똑같은 짓 같이 저지른 건데 왜 우리 엄마 탓을 해? 뭐? 네 동생? 엄마도 계신 앞에서 말 가려서 못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급기야 둘이 그렇게 언성까지 높여가며 싸우길래 그 꼴이 더 보기 싫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다 보기 싫으니까 싸울 거면 니네 집에 가서 싸우든지 해라. 그렇게 다 보내버렸는데 어쩐지 그날 이후로 큰아들 내외가 영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큰아들 내외 보는 것이 불편하니 아들네 잘 가지도 않았고 애들은 저희 집에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제사 앞두고서는 그래도 제게 장 보러 언제 갈 거냐? 그런 거 묻던 며느리가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 할 수 없이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일이 있어 제사 준비를 못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야 애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으며 청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사람 불러 시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어. 시부 제사상 차리는 것도 안 돕겠다는 것인가 싶었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전화로 잔소리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제사 준비는 못해도 제사 시작할 때 올 수는 있냐고 하니까 그땐 올 거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제사 다 모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면 며느리에게 다음부터는 급한 일 아니면 제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미리 빼두라고 말할 참이었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더 골치 아픈 일만 터지게 된 겁니다. 제사 당일 남편 제삿날에는 항상 일도 일찍 끝내놓고 오던 큰아들인데 그날따라 도착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제사 모시기로 한 시간이 조금 넘어서야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딱 봐도 며느리가 안 오려고 버티는 걸 큰아들이 억지로 데려온 것 같았죠. 제사 지내는 내내 퉁퉁 부어있던 큰며느리가 제사상 치우며 제기를 함부로 툭툭 던지다시피 하길래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예, 뭐가 기분이 나빠 그렇게 부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상에 올리는 제기를 그렇게 다루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인데 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 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걸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제가 그 한마디 했다고 큰며느리가 갑자기 파르르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면서 제기를 바닥에 내리쳤는데 넓은 목기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내동댕이 친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큰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아, 미쳤어? 지금 감에 어디서 뭘 던지는 거야? 당장 따라 나와. 엄마,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큰아들은 그렇게 큰며느리를 데리고 서둘러 집을 나서더니 며칠 뒤 이혼을 선언한 거예요. 큰아들은 그날 그렇게 다툰 것을 계기로 큰며느리와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제가 괜히 한마디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에 큰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유, 내가 괜히 나서서 며느리한테 안 싸던 단속시키는 말을 한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 싶은 게 아유 너 이혼했다 소리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아유 엄마 잘못 아니에요. 장모님 일이나 제사날 있었던 일로 화가 났던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것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정했겠어요. 아이 그동안 저도 쌓인 게 많았고 어차피 안 될 애였는데 엄마 덕분에 빨리 이혼하게 돼서 다행이죠. 그래도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 안 생기고 너희들도 마음 잘 맞춰가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니? 엄마, 애라도 생긴 다음에 헤어지려면 더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되어도 헤어질 사이였으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정말 엄마한테 고맙다니까. 그렇게 제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큰아들이었죠. 큰아들 딴에는 저를 위로하려고 고맙다느니 저런 말을 한 거겠지만 제 심정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이혼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제 마음이 그러니 자꾸만 큰아들을 붙들고 이혼한 이유가 뭐였는지 자꾸 물어보게 되던데
착한 저희 큰아들이 제게 다 미주알고주알 털어놓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니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다 지 엄마한테 부탁하거나 사람 쓰겠다고 한다고 말이죠. 여유가 되니까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참아주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지출도 너무 많고 돈이고 물건이고 귀한 줄을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큰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기본적으로 물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 큰아들에게는 며느리 그런 면이 너무 거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지 자식 낳아 기르는 거 싫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납득이 되기도 했고 더 이상 제 잘못으로 생각해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영 나쁜 일만 있으란 법은 없는 건가 보더라고요. 큰아들 이혼하고 얼마 있으니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데려와 인사를 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지난번 그 일로 둘째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기도 했고 저놈 저런 생각으로 세상 살면 안 될 텐데 싶기도 했지만 그 일 이후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사과도 하고 반성하는 소리도 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며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여기고 있긴 했었죠. 둘째 아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저한테 정식으로 반성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해요. 저도 그런 짓이 나쁘다는 거 알았지만 괜한 반발심에 불법 좀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둥 그런 소리를 했어요. 마언이었고 실언이었어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제 앞에서 그런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단숨에 화가 풀린 건 아니지만 아들이 계속 제 눈치 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결국 저도 용서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결혼까지 한다니 이제 정말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가워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놈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여자친구 데리고 인사 올 건데 걔는 엄마가 이대 나온 여자로 알고 있고 외갓집 재산으로 우리 키웠고 심심해서 취미삼아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나랑 입을 맞춰줘야 해요.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세상에 얼마나 좁은 건데 그런 거짓말을 해. 나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떡볶이 팔아 아들 의사 만든 걸로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아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얘가 아이 정말 큰일 내겠네. 아이 뭐 어때요. 걔도 그렇고 처가에서 엄마 대학 졸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는 사람들이랑 처가에서 아는 사람들이랑 겹칠 리도 없잖아요. 뭐야? 아니 이놈 이게 아직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네. 난 그런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아이 뭐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러세요. 그놈의 떡볶이집 이제 제발 팔아치우고 형 돈 잘 버니까 형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레스토랑 괜찮은 거 하나 인수하면 되잖아요. 형이 틈만 나면 엄마 떡볶이집 넓혀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싫다고 해요. 아이 이참에 떡볶이집 그만두고 우아하게 레스토랑이나 하세요. 그놈의 떡볶이집이라니. 너는 내가 떡볶이 팔았니 의대 공부시킨 거 부끄럽다 소리냐? 나는 내가 부끄러웠던 적 한 번도 없다. 떡볶이 팔아 아들 둘 대학 공부 다 잘 시켰다고 운동하는 아들 뒷바라지도 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 의대 공부도 시켰다고 마이크 잡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해. 저거는 부모 다 박사학위까지 한 집이고 재산이면 오며 다 대단한 집인데 내가 의사면 뭐예요? 엄마가 고등학교 겨우 나와 떡볶이 장사나 하는 사람인데 저가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기가 막혀서 내가 사기를 쳤냐 도둑질을 했냐. 나는 남 보기에도 그렇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너희들한테도 떳떳하지 않을 게 하나 없어. 그런데 너는 내가 부끄럽다는 거냐? 나는 엄마가 부끄러워요. 그나마 내가 의사나 되니까 그런 집에서 자위성 깼다고 상견례도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알면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사돈 맺고 싶어 하겠냐고요. 엄마 때문에 나까지 비굴해지고 초라해지는 거 싫어요. 아이고 이놈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이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네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야? 아이 그런 이야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아이 알았어요.
그럼 엄마는 상견례 올 것도 없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런 소리까지 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 키우는 동안 손 한 번 댄 적 없었던 아들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는 반성을 한 게 맞긴 하니? 그때 나한테 비열한 짓 안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비열한 짓을 넘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야? 아니 네가 짐승 새끼냐 사람 새끼냐? 엄마, 내가 뭐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빈 줄 알아요? 나 저거 심각해서 그냥 선심 써서 져준 거였어요. 혼주석에 앉힐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져준 거지. 엄마한테 진짜 미안해서 그때 그렇게 빈 건 줄 아냐고요. 근데 엄마가 내 일에 협조 안 해준다면 나는 그런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소리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고 저 녀석 저걸 어쩌다 싶은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한 저를 본체만 채 두고 둘째 아들은 그냥 쌩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충격으로 며칠간이나 끙끙 앓았어요. 누워있는 동안 큰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 엄마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프냐 하는데 그딴 짐승도 아들이라고 차마 둘째가 저한테 한 짓거리를 큰아들한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몸살 기운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갔죠. 저도 미련한 부모인 게 자식한데 그딴 소리 들어놓고도 둘째 아들이 지가 한 말을 후회하고 다시 잘못했다고 빌러 찾아오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버러지 같은 놈이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충격과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놈 붙들고 그 말들 다 진심이냐? 따져 묻고 여전히 똑같은 소리 짓거리면 제가 먼저 진짜 인연 끊자는 소리를 할 작정으로 아들이라는 병원에 가봤어요. 아들 만나러 왔다고 아들 이름을 말하니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맞아주던데 아들은 시술 중이라며 아들 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내받아 들어가니 처음 와보는 아들 진료실에서 마음이 또 복잡해졌어요. 괜히 아들 진료 보는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게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인 달력에 그주 주말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 옆에 충격적인 세 글자를 봐버렸던 겁니다. 상견례, 그 세 글자 말이에요. 충격으로 정신이 멍하다가 다음에 찾아온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상견례에 대한 언지를 받은 적조차 없는데 이틀 뒤에 상견례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혔죠.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걸 보면 저한테 상견례 한다고 이야기할 생각조차 없는 게 뻔한 거예요. 기가 막히고 혼란스러웠던 저는 그냥 진료실을 나와버렸어요. 간호사한테 제가 왔다 갔다는 얘기 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더라도 상관없다 싶었죠. 그러고도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 간호사가 아들한테 정말 아무 말 안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은 진료실 날짜에 적혀있던 그날이 됐는데도 상견례를 알리는 연락은커녕 안부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볼 작정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부모 없이 상견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상견례라는 이름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건 누군가 제가 아니어도 부모를 대신할 누군가가 나가기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닐까 싶었죠. 둘째 아들이 왕래하며 지내는 집안 친척도 없는데 대체 누굴 데리고 상견례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몰래 그 식당에 가 있었어요. 미리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 거의 예약된 사람들만 오는 곳이고 다 개별실로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전화로 물어보니 단품으로 주문하는 요리는 포장도 해준다고 하길래 포장해달라고 하나 주문해놓고 대기석으로 만들어 놓은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곳이 좀 안쪽으로 꺾인 곳이라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공간이었으니 잘 됐다 싶었어요. 작은 창으로 주차장도 보이는 자리니 제게는 안성맞춤인 자리지 뭐예요. 아들 차가 들어오길래 혹시라도 밖에서 제가 보일까 몸을 숨겨가며 몰래 내다봤는데 제 몸 숨기기 바빠서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죠. 얼핏 보니 아들이 여자 둘이랑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안 사돈 될 사람을 아들이 모셔오나 했던 것 같아요. 이어 금방 식당 문이 열리고
아들이 일행들과 들어오던데 한 명은 며느리감인 것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세상에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큰아들 전장모, 그러니까 제 전 안사돈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됐는데 며느리감이 전 안사돈을 보고 어머니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예, 내 옷매무새 좀 봐주렴. 사돈들 만난다고 하니 따위에서 별게다 신경이 쓰이는구나. 어머니도 참, 어머니 원래 예쁘시잖아요. 뭘 입어도 다 잘 소화하시면서 괜히 그러세요. 지금 충분히 아름다우시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가 되려 기죽을 것 같아서 걱정인걸요? 얘 말이 맞아. 엄마 충분히 예쁘니까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요. 장인 장모님 벌써 도착해서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기가 막혀서 둘째 며느리감은 전 안사돈을 어머니라 부르며 비행기를 아주 심하게 태우고 있고, 그러니 둘째 아들놈도 그 옆에서 전 안사돈을 엄마라 부르고 전 안사돈이 제 둘째 아들 팔짱까지 끼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눈앞이 흐려지고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전 안사돈 머리채라도 잡고 아들놈 뒤통수 한 대 세 개 내려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거기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들 장인장모 될 사람도 다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깽판을 쳐야죠. 그 생각으로 부글부글 끓은 속을 꾹꾹 눌러가며 좀 기다렸다가 전 안사돈이 아들 장인장모 될 사람들이랑 인사를 충분히 나눴을 것 같을 쯤 제대로 난동을 부릴 작정을 하고 쳐들어갔어요. 아들이 들어가는 걸 지켜봤으니 대충 어느 방인지 알 것 같긴 했고 화장실 가는 척하며 그쪽으로 갔는데 친절하게도 방 앞에 예약자 이름으로 제 아들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길래 그래, 이 방이 맞잖아. 내가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데 하며 문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니 둘째 아들과 전 안사돈 얼굴은 사색 낯빛이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는지 전 안사돈이 저를 보며 말까지 더듬는 거예요. 아이, 사부, 아니, 누구신데 여길 들어오신 거예요? 음식 가져다 주시는 분 아닌 것 같은데 저 방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사부인이라 부르려고 하다가 당황해서 말 바꾸는 꼴도 웃겨 죽겠는데 이상한 소리 하며 제 무덤 파길래 제가 그랬죠. 아니, 다 알면서 뭘 물어요? 내 아들 성견 자리인데 내가 못 올 때 왔나? 전 안사돈이야말로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 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이리 나와요. 제가 전 안사돈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전 안사돈이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바람에 그놈의 옷목이 다 늘어날 정도로 잡아 끌게 되더라고요. 옷 좋아하는 그 여자, 그 와중에도 지 옷 상할까봐 챙기는 걸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둘째 아들 장인장모는 영문도 모르고 제가 행패를 부리는 줄 알고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제가 자리 잡고 앉아 자초지종 다 밝혔죠. 제 아들놈, 이런 놈인 거 말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놈이 입더위로 구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되네요. 그러면서 있는 대로 다 말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 제가 남편까지 일찍 보내는 바람에 떡볶이 팔아서 아들 공부시켰죠. 저는 스스로 이런 제가 자랑스러웠는데 그놈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라 어련히 알아서 잘 자랄 거라 여기고 진짜 가르쳐야 할 걸 내가 못 가르쳤어요. 저놈이 저게 제가 부끄럽다고 사돈댁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할 테니 말에 맞춰달라기에 화를 내고 한 대 때리기까지 했지 뭡니까. 그랬더니 상견례도 올 거 없다며 엄마 죽었다고 할 거라더니 저 여자를 저 대신에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는 제 큰아들의 전 장모였는데 둘째 아들놈 병원에 시술 받으러 다니면서 가깝게 지내더니 둘이 짜고 사기를 쳐 멀쩡하게 병원 잘 다니던 아들 동료 의사 내쫓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 아들놈 더 호되게 야단치고 가르쳐서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잘못했다면서 반성한다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랬던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혼주석 앉을 애미 필요해서 대충 그렇게 했던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 끊을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
전 안사돈 애 데리고 나와 이런 데서 보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둘째 아들놈과 전 안사돈을 노려봤어요. 전 안사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아들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와중에도 제 기분보다는 장인 장모 될 사람들 기색 살피느라 바쁜 것 같았죠. 그분들은 황당하기도 했을 텐데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의 침묵을 제가 다시 깼어요. 이놈아, 야 이놈아, 너는 이 와중에도 장인 장모 눈치만 보는 거냐? 가짜 엄마도 구해서 데리고 올 거면 네 엄마 가짜 장례식이라도 치르지 그랬어. 엄마 죽었다고 할 거라더니 왜? 고아라고 하면 그것도 흠 잡히는 거다 싶어 엄마 죽었다 소리 못하겠더냐? 아이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밖에까지 소리 다 들리겠어요. 엄마는 무슨 엄마? 나는 그쪽 같은 아들 준 적 없으니 저 여자 아들로 평생 살든지 말든지 하세요. 나는 아들 하나면 되는 사람이니까 찾아올 것도 없어요. 둘째 아들놈 향해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려줬더니 그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 만족감을 갖고 유유히 그곳에서 나왔답니다. 그 길로 바로 큰아들한테 전화해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큰아들이 길길이 날뛰며 그래서 엄마 아직 거기 있는 거냐고 데리러 오겠다고 하길래 그럴 것 없다고 엄마 너무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래 속 깊고 생각 바른 장남 하나면 된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대먹지 못한 놈은 아들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도 싫다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누가 우리 집 배를 다급한 듯 마구 눌러대길래 누군가 싶어 나갔더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랑 전 안사돈을 데리고 왔던데 둘째 아들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전 안사돈은 사시나무 떨듯 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유도 선수 출신 아니겠어요? 그 상으로 선수 생활은 접었지만 힘은 여전히 장사고 체격도 둘째 아들 2배이니 둘째 아들은 큰아들 앞에선 맥도 못 추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랑 전 안사돈을 현관으로 던지듯 밀어 넣으며 빨리 무릎 꿇고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더라고요. 전 안사돈은 큰아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할 작정이었다는 듯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릎 꿇고 바싹 다가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던데 둘째 아들은 끝내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아들이 현관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우산을 잡아 빼서는 둘째 아들도 잡돌이 하려는 듯이 달려드니 그제야 둘째 아들이 경악을 하며 제발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꼴이 하도 갖져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딴 사과 내가 왜 받아?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내 아들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딴 사과 받아서 뭐 하겠니? 그러니 둘째 아들은 끝까지 지가 잘했다는 건지 입대빨 나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형이 시키잖아요. 제 입꼬리를 보세요. 아 형이 말 안 들으면 다른 쪽 눈도 이렇게 만들 거라고 했다고요. 당장 월요일 진료 어떻게 하냐 싶단 말입니다. 이 자식이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장 월요일 진료가 아니라 평생 진료 못하게 만들어줘야 너 정신 차릴래? 하면서 푸닥거리 제대로 하려고 드니 둘째 아들이 기겁을 해서는 지 형한테 빌듯이 말하더군요. 알았어 알았다고. 형이 시킨 대로 다 할 거니까 제발 진정하고 그거 좀 내려놔. 보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있는 대로 다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둘째 아들 놈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전 안사돈을 나 대신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나가게 된 건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뺨 맞은 이후로 나도 답답한 마음에 형이라도 만나보려고 오랜만에 형 집에 갔어요. 근데 형 집 대문 앞에 서서 전 사돈 어른을 본 거예요. 형 집이 마당도 넓고 대문도 좀 커요. 멀리서 봐도 형 집밖에 안 보이는데 사돈 어른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큰아들이 큰 개를 키우고 싶어서 마당 있는 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멀리서도 그 모습이 잘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돈 어른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에서 인터폰에 대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뭐라고 하는지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형수랑 형 다시 재결합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날이 있었어.
찾아오셔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해도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셔서 결국 내가 대문 밖까지 나가서 돈에 창 가게 하지 마시고 얼른 가시라고 했었어. 그런데도 사돈 어른은 형 바지가랑이 붙들고 놀아주며 빌더라고. 형은 전 사돈 어른한테 화를 내느라 나를 보지도 못하고 사돈 어른 부리치고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형 집 대문 앞에서 전 사돈 어른이랑 내가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유, 저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사돈.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사돈 총각이 와서 저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형한테 그러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 대신 사돈 어른을 모시고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정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아르바이트다 생각하시고 연계 한 번만 해주시면 된다고 한 거예요. 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연기는 사돈 어르신이 맨날 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종종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아들은 전 안사돈이랑 이미 그런 식으로 공모해 거짓 연기를 해본 적도 있었으니 전 안사돈이 무명배우 출신으로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떡볶이 장사나 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저를 처가에 소개하려니 쪽팔리고 그렇다고 저한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죽었다고 하려니 그것도 좀 아니다 싶었겠죠. 약혼녀한테 엄마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할 수도 없으니 정말 가짜로 장례라도 치를 것인가 어쩔 것인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도 못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처음도 아니고 그게 쉽다 싶었을 거예요. 이런 나를 부끄럽다 여기는 것도 괘씸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남 속이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게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나는 너란 놈 굳이 이해하고 가르치고 어쩌고 할 마음도 없으니까 자초지종 잘 들었다. 다 듣고 보니까 역시 안 될 놈이다 싶구나. 더 들을 말도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고 며칠 있으니 둘째 아들놈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꽤나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싶어 받았더니 잔뜩 술이 취해 제게 원망 가득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결국 그 대단하다는 집 딸한테도 차였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멈췄다고.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예? 술 먹으면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나는 너 같은 아들놈 둔 적도 없지만 내 큰아들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내 큰아들 불러서 동생 버릇 좀 고쳐놓으라고 할까? 제가 그렇게 겁을 줬더니 그제야 입 딱 다물고 전화 끊더라고요. 지도 형은 어지간히 무서운 모양이죠. 저는 둘째 아들의 일 때문에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어요. 일이 바빠져서 잡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오히려 감사했죠. 한동안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며 지냈는데 큰아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결국 떡볶이집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을 했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방이 너무 좁고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엄마 일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니 아들 말 들어야지 어쩌겠어요. 이렇게 큰 가게가 뭐가 필요한가 싶었는데 막상 계약을 해놓고 보니 주방도 널찍하니 일하기는 좋겠더라고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한 주방 아줌마 하나랑 주방 집기 드리는데 여기 너무 좋다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가게 넓혀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직원도 몇 명 뽑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뽑은 직원들 가르치다 보니 바쁘고 가게가 넓어지니 손님이 늘어서 바쁘고 한동안은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원들이 일에 능숙해져서 제가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되니 그때부터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아들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니까 놀이 삼아 쉬엄쉬엄 즐겁고 편하게 하시라 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내 아들 효자다 효자야 싶었죠. 전 안사돈이랑은 한 동네에 살기는 했지만 맘먹지 않으면 굳이 얼굴 마주칠 일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당 주방 아줌마 말이 살던 집 내놓고 이사 간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방 아줌마도 근처에서 오래 살았고 전 안사돈이 워낙 오지랖이 넓었어야죠.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온갖 소리 다 하고 다녔으니 자기도 똑같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전 며느리였던, 그러니까 전 안사돈 딸이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전 안사돈이 그 남자 반대하니 집 담보 잡혀 대출 받은 거 들고 야반도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달이 대출금 갚을 능력도 없는 전 안사돈은 집 팔고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나가야 할 판이라고 해요. 그 와중에 둘째 아들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모양인데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를 모른 척하냐며 소리 지르고 또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병원장이 보게 되고 지난 일들도 알게 되어 발칵 뒤집어지고 둘째 아들이랑 전 안사돈 상대로 고소도 할 거라며 벼락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 전 안사돈이 둘째 아들 때문에 고소까지 당하게 생겼다고 사람들한테 떠벌리며 동정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고 있네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 결말이 궁금하지도 않다고요. 그런 일 겪으며 정신 차리고 살든지 아니면 평생 그러고 살든지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다 싶어요. 여러분, 저와 제 아들이었던 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들 잘못 키운 죄라 생각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들놈 생각까지 통제하며 키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키웠는데 바르게 잘 자란 큰아들과 다르게 그런 식으로 바르지 못한 길만 선택하는 둘째 아들을 제가 언제까지나 참아줄 이유는 없는 거죠. 무조건 참고 받아주는 게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싶은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둘째 아들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의 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아야 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